후보자님 아까 모두 발언에서 말씀하신 후보자님의 걸어온 쭉 길을 듣고 저는 스스로 좀 약간 반성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치열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했고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를 잘 어, 통과하시고 훌륭한 대법관이 되시기를 저는 바라겠습니다. 작년까지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활동을 하셨지요. 예, 재작년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국민들은 대부분 이 양형위원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 양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말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형위원회는 2008년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른바 고무줄 양형이라고 해서 네. 국민이 생각하는 양형, 또 이제 막상 당사자가 받는 양형 이런 부분들이 법정에 따라 여러 가지로 달라진다는 그런 현실에 많은 이제 국민들이 좀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양형에 관한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개별 재판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재판에 관한 법관의 사항을 외부 기관에서 관여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우리가 양형 기준에 담아서 이것을 법관들에게 제시하면은 법관들이 이것을 참고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그런 경험적인 양형 그리고 또 규범적으로 국민이 바라는 양형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서 그래도 이제 그 형평성 있는 그런 양형이 개별 법정에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출범이 되었고 네. 그런 양형위원회가 이제 8기를 맞이할 정도로 그동안 많은 업적을 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남은 네.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님 보통 양형위원회를 보니까 양형위원 그리고 전문가 집단 그리고 자문위원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국민의 법감정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는다라는 그런 제도도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의 소리를 어떤 형식으로 들을까 저는 이렇게 한번 봐봤거든요. 어떻게 국민들의 의견은 어떤 형식으로 개진을 하게 되어 있나요? 예. 양형위원회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야만 그것이 이제 올바른 양형 기준 설정에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양형 기준 설정이나 제정할 때 공시를 통해서 국민들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개별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서 접수하는 방법도 실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가장 큰 행사로는 공청회를 통해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과 일반 시민들이 특정 현안이 되는 그런 양형에 관해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제 양형 기준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양형위원회 12분 양형위원 중에 법관은 4인밖에 없고 네. 나머지는 비법관, 네. 그중에는 이제 시민대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법관의 시각이 아니라 비법관,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양형 기준을 설정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물론 네. 앞으로도 더 상세하게 그걸 더 정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네, 대법관 후보자님. 보통 국민의 의견을 좀 듣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공청회나 이런 토론회들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를 봤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국민의 소리가 양형 기준에 얼만큼 반영이 되는지는 저희가 자료를 요청해 보니까 실제로 파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마디로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 그 아동 성학대를 했던 손정우, 웰컴 투 비디오의 손정우와 같은 경우 만약에 이것들이 국민 의견을 반영했더라면 이분에게 1년 6개월 그리고 더 감경을 해서 더군다나 이제 가짜로 혼인을 하고 나중에 감경받고서 혼인을 또 무효로 하고 그랬잖아요. 이런 아동학대와 같은 악질 범죄에 국민들의 의견을 조금 더 반영했더라면 이렇게 쉽게 감경되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양형위원회가 자문단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실제로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는 국민의 의견을 훨씬 더 많이 반영을 해서 그리고 그 통로를 좀 잘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처럼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훨씬 더 국민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가령 청와대의
청와대에 바란다 이런 거 보면 보통 막 30만 이렇게도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을 때 국민들의 법감정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좀 더 활짝 열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님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들에 대한 즉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범행은 과거에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이제 범죄로 생각되었지만 이제 최근에 이르러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범죄다라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일선 법관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또 양형위원회 존립의 큰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일선 시민들의 건전한 양형에 관한 법 감정, 법 상식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들의 법 감정과 함께 어우러져 합리적인 양형이 단계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통로를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양형위원회에서도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담아 들어서 네. 더욱더 노력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건전한 상식을 토대로 엄정하면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양형위원회가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되고 그것에 대한 그 언론을 청취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대폭 개방해서 대법관이 이제는 권위의 상징이 아닌 국민들과 함께하는 그 대법관 시스템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 양형위원회의 발전에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